반갑습니다. 초보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물리 엔진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엔진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물리 엔진은 물리 법칙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리 엔진을 사용하면 물체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물리 법칙에 따라 모사할 수 있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리 현상을 컴퓨터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이 바닥에 닿았을 때 이렇게 튕겨오르는 물리적인 효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속으로 움직이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전혀 자연스럽지 않지만 물리 엔진의 도움을 받으면 실제로 공이 튕기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리 엔진이 제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물리 법칙을 코드로 구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바닥에 닿은 다음에 다시 튕겨나가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충돌 후에 속도와 방향을 계산해야 하고 다양한 물체 간의 충돌에 대한 처리도 모두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물리 엔진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리 엔진을 사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리 엔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파이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리 엔진에 대해 얘기해 봐야겠죠. 파이썬에서는 pymonk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물리 엔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pygame 라이브러리와 연동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느냐? pymonk는 물리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별로 각 물체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물론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힘 같은 다른 물리량도 같이 계산할 겁니다. py게임은 여기에서 계산된 물체의 위치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체가 멈춰있지 않는 이상 실시간으로 위치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pymonk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하고 py게임에서 그 위치에 물체를 표시하는 겁니다. pymonk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pymonk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 바디, 쉐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스페이스는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 게임으로 따지면 게임 화면 전체가 되겠죠. 바디는 물체를 나타냅니다. 이 물체는 질량, 속도, 위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형태를 쉐입이라고 합니다. 쉐입은 보통 원, 사각형, 삼각형 등으로 구성되고 물체끼리 이루어지는 충돌을 검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pymonk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객체에 대해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 객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직접 코딩을 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y게임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코드는 미리 적어왔습니다.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물리 엔진을 추가해서 바닥에서 공이 튀어오르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우선 바닥을 만들게요. 바닥을 한 요쯤에 이렇게 만들 거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말고 평평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공이 이렇게 있어서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를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이 바닥과 충돌을 해서 이렇게 튕겨 나가든지 혹은 그냥 딱 붙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이 물리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게임 내에 필요한 설정 부분에다가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만들기 스페이스. 자, 공간을 만드는 것은 pymonk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import pygame 옆에다가 pymonk 그리고 이 pymonk와 pygame을 연결하기 위해서 pymonk 안에 있는 pygame util 이라는 것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임포트 해 옵니다. 자, 공간을 만드는 것은 pymonk에다가 스페이스 함수를 적용하면 되고요. 요거를 스페이스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간이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이 공간에다가는 중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라는 객체에다가 gravity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x 방향으로 중력, y 방향으로 중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x 방향으로는 필요 없고 y 방향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력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창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0,0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가 플러스, y 방향으로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0, 한 1000 정도로 주겠습니다. 밑으로 가면은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창 입장에서는 아래쪽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0, 1000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ymon크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것이 py게임에서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pygame util 안에 있는 draw options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크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pymon크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것들을 요 스크린 py게임에서 게임 화면에 해당하는 요 스크린 변수에 그리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변수로 draw options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릴 준비를 여기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 메인 이벤트 그리기 부분에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공간 만들기가 끝났고요. 이 공간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닥, 두 번째로 요 공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바닥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닥 만들기 플로어가 되겠네요. 자, 플로어라는 변수는 자, pymonk 안에 있는 body라는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멈춰 있는 거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body의 타입이 pymonk의 body의 static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움직이는 거라면 이런 거를 굳이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얘가 항상 멈춰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body 타입 매개 변수에 pymonk body static 이라는 인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단 만들었고 이 물체의 중요한 속성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플로어의 포지션 요거를 어디다가 할 거냐, 완전 바닥은 아니고 살짝 한 50픽셀 정도 위로 할까요? 50픽셀 위에서 이렇게 쭉 수평선이 만들어지게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의 시작점, 요 시작점을 요게 지금 전체 크기가 400이기 때문에 350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0, 자, 사이즈의 세로 방향 사이즈의 1에서 한 50 정도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즈의 1을 인덱싱한 게 요 400이기 때문에 350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디는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 물체의 쉐입, 형상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플로어에 shape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pymonk의 직선 도형을 만드는 것은 pymonk의 segmen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인자가 들어가는데요. 자,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떠한 바디를 가지고 쉐입을 만들 거냐. 지금 플로어로 바디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플로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들 거냐. 그래서 지금 플로어가 지금 점 형태로 바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로 지금 정의가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바닥을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겠다는 쉐입 형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0,0 그리고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른쪽 끝까지 가야겠죠. 그럼 y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x만 요 사이즈만큼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의 0 그리고 0 이렇게 하면은 자, 요 포인트 포지션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오른쪽 끝까지 쭉 길게 늘어져 있는 선을 표현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요거 두께는 한 1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두께를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막 10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위치한 것보다 더 위에서 공이 튕겨 오르게 될 겁니다. 아무튼 1로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체를 다 만들고 나서 이 공간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add 라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가지 인자를 넣게 됩니다. 어떠한 바디인지 그리고 그 바디의 쉐입이 뭔지를 인자로 넣게 됩니다. 플로어 쉐이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화면에 잘 표시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요 메인 이벤트를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FPS 설정에 있어서 몇 초마다 화면을 바꿀 건지 1초에 60번씩 바꾸도록 돼 있는데 이 물리 시뮬레이션도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페이스, 이 물리 공간에다가 스텝을 넣게 되고요. 이 이벤트가 한 번에 몇 초에 해당하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 요게 1초에 60번이기 때문에 요거를 1 나누기 6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1초에 몇 번, 그리고 이거는 한 번 하는데 몇 초, 이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역수의 관계가 있겠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사이클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화면 업데이트 하는 거 그리고 시뮬레이션 업데이트 하는 거 이거를 같이 가져가 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리기 부분에서 이 시뮬레이션 되는 결과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스페이스 에다가 디버그 드로우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인자로 드로우 옵션스, 이 드로우 옵션스는 아까 이 공간을 만들 때 만들었던 드로우 옵션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해서 보면은 요 바닥이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을 추가해서 공을 떨어뜨려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바닥 만들기 뒷부분에다가 공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 만들기 볼 이렇게 하겠고요. 앞에서 바닥을 만들었을 때랑 비슷한 흐름으로 하면 됩니다. 볼이라는 변수, 자 py mon크의 body, 근데 똑같은 함수로 만들지만 얘는 멈춰있는 스태틱이고요. 얘는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바디 타입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물체가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있느냐를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관성 모멘트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은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회전 방향 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공의 초기 위치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볼 포지션, 요건 어떻게 할까요? 화면의 중앙 가로가 400이니까 한 200 정도, 그래서 사이즈 0에다가 나누기 2, 그리고 Y 방향 위치는 한 100 정도로 5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한 50, 요게 200, 이 정도로 위치가 초기 위치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디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쉐입을 정해주는 거겠죠. 볼 쉐입, 그래서 py monk에다가 circle 함수로 동그랗게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이 쉐입이 어떠한 바디로 만들어질 거냐, 그래서 여기 볼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니까 반지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지름 한 5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치도 50이고 반지름도 50이니까 아마 공이 위에 딱 붙어 있겠죠. 이렇게 반지름으로 쉐입을 만들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add를 통해서 이 만든 물체를 공간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 그리고 볼 쉐입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행을 해 보면은 이제 공이 탁 떨어지는 것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떨어져서 그냥 붙었죠. 근데 이 공이 다시 튕겨 올라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 엔진을 쓰지 않았다면은 튕겨 올라가는 걸 계산을 막 해줘야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물리 특성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속성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 바닥과 공이 충돌했을 때의 반발 계수를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의 반발 계수와 공의 반발 계수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관련된 것은 바디와 쉐입 중에 어떤 거였죠? 쉐입이었습니다. 이 플로어 쉐입의 특성 중에서 일레스티시티, 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공도 볼 쉐입에다가 일레스티시티 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드 두 줄을 추가했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실행하게 되면은 공이 이제 튕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이니까 떨어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한쪽을 0.5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높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될까요? 그거는 바닥을 만들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는 그대로고, 이 끝점의 위치에다가 Y방향 크기를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 경사면을 따라서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공이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마찰을 넣어서 이 공이 좀 굴러가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요 일레스티시티를 추가한 것처럼 프릭션 변수를 추가합니다. 자, 플로어 쉐이프 프릭션 요거를 한 0.2 정도로 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볼 쉐이프 프릭션 요거를 한 0.2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이제 공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셨죠? 만약에 이게 0이었다. 0은 이제 마찰이 없다는 뜻이니까 다시 실행했을 때 전혀 안 굴러가는데, 요거를 조금이라도 마찰력을 넣게 되면은 이제 굴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이 바닥에 떨어져서 튕기고 굴러가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구현해 보았습니다. 물리 엔진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pymonk 라이브러리 덕분에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코드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드에 들어간 숫자를 바꿔서 다양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발 계수를 1보다 큰 값으로 주면은 점프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면은 더 난장판이 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요.